여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등에 땀이 한 방울 쫙 날 정도로 아슬아슬한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에서는 끊임없이 자기의 한계 때문에 고통받는 주인공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싸움이라는 것이 남과의 싸움은 아주 유치한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와의 어떤 싸움,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많은 결기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지점들이 제가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고등학생 때 광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바로 앞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매일같이 전남대생들 시위하면 그 최루가스를 저희 학교에서 다 맞고 이렇게 수업을 했기 때문에 왜 저렇게 시위를 하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계속 궁금함이 있었고, 그때 산풍 사건 일어났을 때, 사고 일어났을 때 거의 그 생존자들 구출하는 걸 거의 스포츠 중계하듯이 한 거예요. 불온한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 그 다음에 그 산풍 뉴스를 뒤에 들으면서 이제 그 사장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건물이 위태롭다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영업을 강행을 시켰고, 붕괴의 사실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도피한 사람들, 안내방송보다도 가장 먼저 도피한 사람들이 그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분노가 많았죠. 근데 이것도 역시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누군가를 처단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대중들의 관심은 다 풀어져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현동 가스폭발 사건, 군산 서해 페리오 침몰 사건, 산풍 사건, 성수대교 사고, 이런 모든 지점의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줄기차게 하나의 그 사건, 사고가 그 다음 사건, 사고를 계속 이렇게 목격하게 만드는 어떤 이런 상황에 빠진 주인공이 있다면, 그래서 그 역할을 해야만 되는 주인공이 있다면, 대한민국에 대한 분노심은 과연 쉽게 TV에서 사라지면 내 기억에서 사라지듯이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자기의 어떤 정신적인 예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 사회에 대한 테러리스트가 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기본 설계였죠.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마음으로 그 작품을 끝내셨나요? 한 5년 동안 연재를 해왔던 작품의 그 주인공인데, 그 두 주인공이 이제 죽고 나니까 뭔가 갑자기 무기력해지면서 좀 아이디어가 잘 생각도 안 나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쭉 슬럼프가 왔죠. 네, 그 뒤로. 그걸 극복하시게 된 동력은 뭔가요? 극복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았기 때문에. 슬럼프 3년 동안 제가 한 가장 위대한 일은 저희 아들 자전거 2발 떼준 거, 4발에서 2발 떼주고 한 4시간 잡고 가르쳤거든요. 바로 타더라고요. 그래서 고1 말고는 제대로 한 일이 없어요. 그 3년 동안. 그러니까 새로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 역시 통장 잔고, 이제 계속 장모님한테 돈 빌려오고 막 이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이렇게 행복에 겨워서 살면 곤란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근데 그때 개인적으로 비참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 입기하기 전이었는데 스포츠 신문이나 그 신문 만화를 하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해서 한 신문사에서 이번에 이 선생님이 연재가 끝나는데 당신하고 일하고 싶으니 원고 좀 준비해 달라 라고 해서 원고를 거의 3개월 동안 만들어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 선생님의 이름값을 대신하기에는 작품이 너무
아닌 것 같다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의 데뷔 작품을 진짜 한 20년 전에 데뷔 작품을 다시 신문에 연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분의 데뷔작만큼도 못한 신작을 들고 가는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모욕적이고, 그래서 다음번엔 분명히 난 내 이름 만들어야지 라는 일을 갈게 됐죠. 그때. 그렇게 해서 이끼가 나오게 된 거군요. 역시 분노가 개입이 된. 사회 참여적인 그런 작품들을 참 많이 쓰셨어요. 만화는 기본적으로 저널의 어떤 속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커서 이름을 얻게 된다면 나는 뭔가 참여하는 작품을 꼭 해야지. 요즘 말로 무슨 재능 기부 이런 말이 있지만 제가 제 포지션에서 제가 원래 해야 될 일은 매우 잘한 상태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끼로 이름이 좀 생기고 이제 내가 꿈꿨던 그거 한번 해보자 같이. 그래서 미생 준비하면서 내부자들이나 그런 작품들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3가지 정도를 이렇게 동시에 진행하는 작업이 있으셨다고 들었는데 월간지, 신문 주 6일, 그다음에 격주간지.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거의 한 달에 한 300페이지 가량을 그렸었죠. 300페이지면 만화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작업 분량이라고 하고. 어쩜 그렇게 왕성하게 스토리가 다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전 좀 이렇게 운동을 해도 이렇게 입에서 침이 찐덕찐덕하게 흘러내릴 정도로 막 날 덥고 힘들고 이렇게 운동하는 걸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사는 걸 좀 쾌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좀 있어요. 작가님 작품에서 계속 발견되지는 부분은 인간에 대한 통찰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거든요. 자기의 관점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규정되잖아요. 내가 보는 사람이 있는 거지 남이 본 그 사람이 내 눈에 들어오는 건 아니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머리가 인식하는 거니까 그럼 그 인식하는 체계를 갖고 있는 나라는 사람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내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들이 나오면은 역시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대단한 통찰이라기보다는 그냥 마치 좀 정갈한 일기를 썼는데 이거 내 일기 같아 라는 느낌을 받는 거랄까요. 그런 자기에 대한 성찰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저는 나는 왜 이렇게 살지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많이 있어서 뭐 사주라든지 아니면 관상이라든지 손꿈이라든지 이런 책들을 열심히 봤었어요. 뭐 좀 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별자리까지도 공부를 하게 되고 이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저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됐죠. 전 저를 떠나서 뭔가 외부적인 걸 관심 가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만화가지만 다른 사람들의 만화 창작이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만화책을 거의 안 읽어요. 오히려 읽고 싶으면 소설 아니면 영화를 보지. 그러니까 만화에 있어서는 저는 저만 궁금해요. 만화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강풀 작가하고 많이 친한데 그 작가 만화도 끝까지 다 본 게 거의 없을 정도로. 작가님 만화의 뿌리는 뭘까요? 왜 창작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어렸을 때는 컴플렉스였던 것 같고 열등한 어떤 컴플렉스였던 것 같고 나이 먹으면서는 제가 저를 좀 치유하고 싶은 생각들 때문에 계속 창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는 방학이 되면은 이제 그 방학 첫날 뭐 주머니에 있는 돈 얼마를 가지고서 요만한 백로지 한 시험지 같은 거 이만큼 사요. 그래서 방학 내내 그 종이에다가 그림만 그리고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허영만 선생님 문화에 계셨어요? 예, 나이가 같았던 친구가 그 화실에 같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보다 2년 먼저 만화계에 들어온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는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잘 그리겠죠, 그 당시에. 그러다 보니 저는 이 친구를 따라잡고 싶고 이 친구는 또 동갑내기가 그렇게 막 열의를 보이니까 자기는 더 잘 그리고 싶고 이래서 3, 4일 정도 밤샘을 하고서 자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 또 잠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그 녀석이 그날 그랬나 보죠. 잠을 안 자고 책상에 앉아서 그림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자러 들어갔는데 그때 화실이 아파트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잠을 못 자고 얘가 그림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나와가지고 그 피곤한 상태에서 저도 그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어떤 날인가는 제가 컨디션이 좋아서 안 자는 거죠. 그러면 얘도 이제 자러 들어갔다가 제가 안 자고 있으니까 얘도 이제 기어이 또 나오는 거예요. 뭐 그런 상태로 맨날 그림 그리고 책 읽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화실에 계속 있다가는 나는 어떤 패배감만 맛보겠다. 허영만 선생님 화실이 너무 좋아서 들어왔지만 이 친구하고의 이 경쟁 구도를 뭔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2년 조금 넘게 있다가 화실을 그만두고 다른 화실로 옮겨갔죠. 스토리 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소설책만 열심히 보다가 93년도에 데뷔하고 나서 제가 얼마나 스토리에 대한 감이 없는지, 각성이 안 돼 있었는지를 뼈저리게 느꼈죠. 그래서 데뷔 한번 했다가 그걸 접고 다시 화실로 들어가서 만화책을 전부 치우고 이제 그 시나리오 전집 뭐 이런 것들로 책상 채우고 모래시계 다운 받아가지고 그 대본 베껴 쓰고. 그동안 어릴 때부터 저는 미술만 했기 때문에 손으로 글씨 쓰는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손의 어떤 습관을 좀 고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뭐든지 다 이 필사를 했죠. 뭐 최인호 씨의 시나리오 전집도 사가지고 내 영화로 봤던 시나리오는 직접 써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일기 같은 것도 써보고, 인생론 막 이런 것도 막 써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저를 되게 많이 지탱해준 책이 이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이제 명상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젊었을 때 저를 좀 더 가혹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어떤 절제된 생활에 대한 막 강요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 20대 때 그 책을 거의 지침서 삼아서 살았었죠. 그래서 제 자취방에 시간표 만들어가지고 1시간 동안 뭐 1시간 동안 뭐 하고 1시간 동안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연습한 걸 계속 쌓아놓고 한 달만 지나도 한 이만큼씩 쌓이니까 뿌듯하죠. 이렇게 제 머리를 이렇게 해주고 싶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2년 정도 스토리 공부를 하고 나니까 다시 제 데뷔를 해도 되겠다라는 시점이 와서 했죠. 웹툰 재미있으시던가요? 적응하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때 때는 악플이 달리면 주변 사람들이 막 공격을 해요. 그 제 만화 댓글에 악플이 달리면. 그럼 이 사람이 메일로 써요, 악플을. 그래서 한 석 줄로 끝날 수 있는 악플이 장문이 돼가지고 한 이만큼이 돼가지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런 메일 받아보면은 정말 너무 불쾌하고 좀 두려움이 많았죠. 그 웹툰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웹툰 하면 평점이 나오고 순위가 나오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볼 텐데 이거 아빠 몇 등이네 이렇게 드러나는 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많이 싸웠었어요. 그 순위 넣지 말자. 다행히 1위 할지는 모르고. 강풀 선생님 굉장히 친하시잖아요. 예. 서로의 작품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교류를 좀 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요. 우리는 별로 만나도 원고 이야기 잘 안 하고요. 사실 강풀 작가는 옛날에 자기가 쓴 시나리오까지도 저에게 이제 형 나는 이런 스타일로 이래요 하면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안 읽어요. 왜냐하면 영향받으면 끝이거든요, 우리는. 그게 철칙이시군요. 예, 그래서 저보다 낫다 싶은 아이들 것은 잘 안 봐요. 저는 옛날에 스토리 공부할 때에도 형편없는 작품들 많이 읽으면서 스토리 공부했거든요. 이게 안 됐던 거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영화도 싸구려 영화들이잖아요. 진짜 조악하게 만든 영화들. 이런 거 보면 뭔가 룰이 보여요. 이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걸 못하는 거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제대로 반면교사를 그냥 딱 예. 자기 걸로 하시는군요. 잘하는 애들은 참 그냥 친하게만 지내려고요. 그냥 그 적은 눈에 보이는 데 두라고. 예.
문화생들도 있으시고 예. 또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그러시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만화가라는 그 용어에 함몰되지 말고 그 창작자라고 생각을 해라.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어떤 게임도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교양인이 돼야 맞는 것 같다. 창작자는. 그러려면 시류나 이런 거에 흔들려서는 안 돼. 우리 스스로가 먼저 언어에 대해서 언어를 왜곡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단어의 뜻의 범주를 너무 넓게 해석을 해서 쓰거나 그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딱 떨어지게 생각이 말이나 글로 표현이 안 된 생각은 우리 게 아니야. 그걸 꼭 증명하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얘기하죠. 아내 유라 씨, 잘 견뎌줘서 고맙고 우리 부모님 또 장인 장모님 모든 부분에 중심에서 다 케어해 주는 거 너무나 고맙고 그다음 우리 큰아들 도연이, 딸 지원이 언제나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아서